요리왕 비룡은 중국 요리를 메인으로 내세운 요리 만화로 청나라 말기의 사천성에서 태어난 천재 요리소년 비룡이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라이벌들과 만나 이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우정을 쌓고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주제로 한 만화죠. 원작 만화책의 제목은 중화1번, 1995년부터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개시하여 도중에 같은 회사의 매거진 스페셜로 연재처를 옮겼을 때는 제목을 진중화1번으로 변경하였으며 후일 다시 주간 소년 매거진으로 복귀해 1999년까지 총 17권으로 완결을 낸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신중화1미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출간하였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완결인 17권까지 발매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세기 청나라 말기의 동란의 시대로 일본이 아닌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배경이 중국으로 선택된 이유는 작가인 오가와 츠시가 어린 시절부터 성룡과 이소룡이 나오는 영화 등을 많이 봐왔고 나중에는 소림사 무자방이라던가 다른 쿵푸 영화들로 소년 시절을 보냈기에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읽은 수호지와 삼국지를 통해 더욱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가 생겨 이러한 이유로 선택된 것인데요. 하지만 작가가 구상하던 만화는 처음부터 요리 만화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무대로 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편집부에 자신이 그린 만화를 들고 간 오가와는 편집부로부터 중국을 무대로 한 요리 만화를 그려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가와가 만화를 들고 찾아간 주간 소년 매거진은 당시 기세가 매우 높았고 판매 부수도 늘고 있던 시절이어서 주간 소년 점프를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해 쓰던 시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매거진에서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요리 만화가 연재되고 있었죠. 매거진 내부에서는 미스터 초밥왕의 인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시 편집장이 요리 만화는 인기가 있고 부수를 늘릴 수 있는 흥행작이므로 요리 만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때에 오가와가 자신의 만화를 들고서 편집부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가와는 누군가의 어시스턴트로 만화를 그려본 경험도 없는 완전한 초짜 만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왕 비룡의 기획은 중국 요리를 주제로 한 요리 만화를 그려본다는 데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연하게도 요리 만화에 대해 일도 생각하지 않은 오가와는 요리 만화를 그려보자는 편집부의 말에 꽤 당황했는데요. 어디까지나 먹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본 적도 거의 없거니와 요리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했다고 하죠. 오가와는 요리 만화를 해보자는 제안에는 일단 수락했으나 관련 지식이 거의 없던 터라 이러한 점을 편집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내 편집자는 주간 아사히백과 세계의 음식이라는 두툼한 책 14권을 오가와에게 건네주면서 일주일 안에 공부해오세요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고요. 덕분에 오가와는 그 책을 읽고 중국의 어느 지방에 어떤 요리가 있는지 조리도구나 식재료 등도 책을 통해서 머리에 넣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거의 밤새도록 봤다며 웃으며 말하기도 했죠. 중국이 무대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아 작가는 다음으로 시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요리 만화로서의 엔터테인먼트성을 한껏 과장할 수 있게 만약 시대극을 하게 된다면 규격 밖의 요리나 특이한 조리법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대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만 시대를 너무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경우 중국 요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 작가는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청나라를 무대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그 후 또다시 책을 통해 조미료를 조사하면서 작품을 그려나갔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존재했기에 그러한 요리는 기존의 레시피를 조합하여 상상으로 그려냈다고 하죠. 오가와는 특이하게도 어시스턴트 경험 없이 바로 만화가로 데뷔한 당시로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다고 하고요. 이 때문인지 편집자 입장에서는 오가와가 원고를 그려내는 페이스를 좀처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화의 볼륨은 어마무시했는데 무려 80페이지를 그려왔고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많은 양을 그렸다고 생각한 오가와는 편집자를 통해 편집장에게 연락한 후 80페이지 원고를 전후편으로 나눠도 되냐고 물어봤으나 편집장은 절대 안 된다며 단호이거절. 이 만화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전후편으로 나누지 말고 볼륨감 있게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조언해줬다고 하네요. 비룡하면 역시 요리를 먹고 난 후에 나오는 오버액션이 일품이죠. 오가와는 요리왕 비룡이 소년 만화인 만큼 화려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얼리티를 추구하게 되면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껏 오버액션을 추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 연재 중이던 미스터 초밥왕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편집부에서는 오가와에게 화려함을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작가는 그림을 그려나가던 도중 맛의 표현을 대사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맛의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얼마나 맛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려하게 그리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은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맛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고 먹은 사람의 머릿속에 풍경을 펼치면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 본인 스스로 한계까지 넓혀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작가는 작중 등장하는 요리를 고안할 때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책이나 TV를 보다가 맛있겠다, 대단하다라고 인상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을 열심히 메모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음식들을 조합한 뒤 어레인지하여 요리왕 비룡 속에 나오는 음식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작해낸 요리에 대해서는 딱히 감수자를 두어 감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다만 예전에 알고 지내던 대만 출신의 요리사에게
어려운 요리의 레시피를 만들 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게 전부라고 하고요. 분명 감수자가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요리왕 비룡은 판타지적인 소년 만화이기 때문에 감수자가 자신이 창작해낸 요리를 보고 이 레시피나 조리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라고 지적을 받게 되면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 생각의 제약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감수자를 넣지 않는 것은 자신의 고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방영하였는데 52화의 분량이면 보통 1년간 방영되는 게 국룰이었으나 특이하게도 이 애니메이션은 1년 반 동안이나 방영했는데요. 사실 야구 중계로 인한 결방과 다른 특별 프로그램에 밀려 결방을 하는 등 잦은 결방으로 인해 방영 기간이 1년 반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요리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는 발상이 드문 시대였기 때문에 작가도 자신의 작품이 애니메이션화된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편집자가 예상하길 테라사와 다이스케 미스터 하지코가 이미 요리 만화로서는 먼저 애니화가 된 것이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미스터 하지코의 애니메이션 연출이 오버스러웠고 재미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요리왕 비룡도 방송국에서 애니화를 추진한 게 아닐까 하는 견해를 내놓았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연출이 원작 만화보다 훨씬 과장되었고 이러한 오버스러움은 앞서 언급한 미스터 하지코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요리왕 비룡 하면 요리를 먹고 난 사람들의 리액션을 기억하고 인터넷의 짤방이나 밈 등의 요소로도 활용되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제갈공의 누룽지탕 먹방은 지금도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로 남아있죠. 일본판의 오프닝은 총 3개로 이 중 2차 오프닝까지는 첫 시작 화면에서 전멸 이펙트를 넣은 연출을 선보였는데 문제는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 중이던 1997년 12월에 포켓몬 쇼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만화의 오프닝도 포켓몬 쇼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5화부터는 앞선 전멸 이펙트의 연출을 삭제, 첫 시작 부분을 바꿔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만화가 다 그렇듯 요리왕 비룡도 애니메이션이 한창 진행되어 가던 와중 결국 애니메이션의 진도가 원작 만화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후반부는 암흑요리계의 대간부인 오성과의 대결을 그리지 않고 자체적인 오리지널 스토리로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완결짓게 되죠. 국내에서는 1999년에 KBS ETV를 통해 방영되었고 요리 만화 자체가 한국에서도 매우 드물었던 것과 음식을 먹은 캐릭터들의 특유의 호들갑과 리액션으로 인해 큰 인기를 얻었고요. 2000년대에도 대교방송, 애니원TV, 애니맥스 등을 통해 재방영을 해줬습니다. 국내판 오프닝은 자체 오리지널 곡을 작곡하여 사용했는데 노래는 가수 배연이가 불렀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19년 요리왕 비룡 애니메이션의 리메이크가 발표되었고 제목은 원작 만화의 2부의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진중화1번이란 제목으로 방영을 개시, 이후 원작에서 다루지 못한 오호성과의 대결도 TVA 2기에서 다뤄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라는 제목으로 애니맥스를 통해 방영해줬고요. 작가의 말에 따르면 주인공 비룡의 출생지가 사천성으로 설정된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이 매운 요리를 좋아해서 사천요리가 떠오른 것, 두 번째로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TV 프로그램 요리의 철인에서 중화의 철인이 사천의 요리사였기에 여기서 영감을 얻어 비룡을 사천 출신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가는 애니메이션에서 비룡의 머리 색깔이 원작과 다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며 막상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니 파란 머리 때문에 더 화려함을 주는 것 같아 바뀐 머리색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작중에는 요리사들이라고 하기에는 비범하지 않은 몸을 가진 근육 헬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는 작가가 고등학교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북두의 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육질의 요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중화 1번으로 넘어오면서 등장하게 된 천봉이나 일석 등은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며 오가와는 너무 중국이라는 틀에 얽매이면 이미지가 고정화되는 만큼 이들의 디자인은 중국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룡은 청나라 말기를 무대로 하는 시대극이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가상의 인물들이며 실제 역사와도 관계가 없으나 여기서 유일하게 실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애니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작 만화에서는 중국 역사상 악녀로 꼽히는 실존 인물 서태후가 등장합니다. 암흑요리계의 대간부 오호성의 별칭은 앞서 작가가 언급한 재미있게 읽었다는 소설 수호지에서 모두 그 별칭이 유래되었고요. 각각 아르카는 표자도 임충, 주치는 비천대성 이곤, 미라는 청한호 이운, 엔세이는 낭자 연청, 카이오는 이분용 공선승에서 유래,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엔세이의 이름은 그의 별칭의 모티브가 된 수호지의 인물 연청을 일본어로 읽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룡의 처음 요리 대결 상대였던 장풍은 원래 만화책에서 안대가 없이 나오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안대를 차고 나오는데요. 오가와는 안대를 찬 장풍이 마음에 들었는지 후일 만화책에서 재등장할 때 애니메이션에 설정이 없수입되어 장풍은 안대를 차고 나오게 되죠. 작가는 비룡 완결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스트 캐릭터를 3명 뽑았는데
3위는 해조. 원래는 미라와 천봉의 러브스토리가 아닌 해조와 천봉의 야한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고요. 2위는 장룡. 개성있고 신선한 캐릭터였던 것만큼 충분한 맛을 못 살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작가가 뽑은 1위 캐릭터는 소, 말썽꾸러 기역을 맡은 캐릭터로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캐릭터라고 말했습니다. 만화의 무대가 중국인이만큼 이 만화는 중화권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하며 특히 대만에서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2005년에는 중국에서 실사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가와는 요리왕 비룡의 실사화를 직접 봤으며 재밌게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블로거는 작중 등장한 요리들을 직접 재현해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블로거가 만든 음식들을 보면 싱크로율이 상당한 편이며 똑같이 재현하기 힘든 대우주 슈마이의 경우 크기를 확 줄여 소우주 슈마이라는 이름으로 재현해낸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전설의 누룽지탕도 원래 크기보다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작중에서 비룡이 수행을 위해 광저우에서 수업하는 가게인 양천주가는 광저우에 실존하는 남원주가를 모델로 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중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결정하는 특급 주사 시험제도 역시 실존했던 제도라고 하며 오가와는 실제 중국에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어 작품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요리왕 비룡은 프랑스, 독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해외판이 출판되었고 오가와는 음식의 테마는 세계 공통이며 특히 아시아권은 음식 문화가 서로 그라데이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보다는 동양이 더 친숙하게 느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작가는 요리왕 비룡의 정식 후속작인 중화 1번 극을 연재하고 있으며 내용은 지금껏 언급되지 않았던 비룡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와 전설의 요리도구를 노리는 태극요리계와 맞붙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태극요리계는 암흑요리계의 뿌리가 되는 조직으로 암흑요리계 자체가 태극요리계의 과격파가 독립해서 나간 뒤 만든 조직이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태극요리계 역시 암흑요리계의 대간부 오호성 같은 봉황팔선이라는 간부들과 비룡의 대결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13권까지 출간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중화일미 극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으로 8권까지 발간되어 지금도 현역인 작품입니다. 자, 요리왕 비룡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